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하우스 위더 노스텔틱 그리드라는 굉장히 좀 긴 명칭을 가지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그리드에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본의 요코하마에 위치한 주택이고요. 이렇게 정면, 인면을 보시면은 굉장히 좀 깔끔하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항상 이렇게 밝은 색의 인면을 가진 주택이 나오면은 뭘 체크해야 되죠? 예. 물 끊기가 제대로 돼 있는가. 물 끊기 여기 보면은 옥상에 이렇게 잘 돼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물 끊기가 약간 튀어나와 있고 그림자가 약간 져 있잖아요. 요거는 이렇게 물 끊기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 가지고 비가 올 때 물이 떨어질 때 직접적으로 벽으로 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깔끔한 인면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창호는 어떨까요? 창호는 보시면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이렇게 다 조금씩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물 끊기의 기능을 수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조금 특이한 부분이 1층에 이렇게 아주 넓은 아주 커다란 창을 냈어요. 굳이 왜 개인 주택에 이렇게 넓은 창을, 그것도 위층이 아니라 1층에 이렇게 냈을까라는 궁금증이 드는 그런 주택인데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1층에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약간 라운드 가진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입구는 이쪽입니다. 이쪽 골목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엔트랜스가 나오게 되고, 엔트랜스 플러스 마당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시면은 2021년에 준공이 됐잖아요. 이때가 바로 코로나가 한창 유행하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건축가도 그것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장을 밖에다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집에 들어오기 전에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세면대도 자그마하게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바로 뒤를 돌게 되면은 이런 이 삼각형 모퉁이를 이용한 마당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 마당은 이제 보시면 폐쇄적이고 프라이버시를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작은 마당으로 보시면 되고요. 흙을 넓게 했으면은 그 실마당으로서 사용하기가 조금 불편했을 텐데, 이렇게 화단의 개념으로 설치를 해 놓은 그런 센스가 돋보이는 그런 마당입니다. 자, 배치도를 잠깐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에 있는 이 집이거든요. 이렇게 약간 삼각형 형태, 어떻게 보면은 화살촉 같은 형태로 지어진 그런 주택이고요. 그리고 집 주변에는 이렇게 약간의 산도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사진이고요. 보시면은 여기가 아까 그 모서리를 이용한 프라이빗한 마당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보시면 옥상에도 이렇게 넓은 옥상 마당과 조경 공간도 일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사진 보시기 전에 도면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단면 굉장히 좀 복잡한데 1층, 2층, 3층 옥상이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1층 도면입니다. 이 도면이 깨끗하지가 않아서 간단하게만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입구 이쪽으로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이쪽으로 이제 입구 엔트랜스가 되는 거고, 일로 들어오면은 키친, 다이닝룸, 리빙룸 이렇게 LDK가 함께 붙어있는 그런 큰 공간이 나오는데요. 자, 여기 재밌는 포인트가 바로 두 개의 축, 다른 각도의 두 개의 축이 있다는 겁니다. 이 한 개의 축과 이 두 개의 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설계할 때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쪽에다가 키친을 붙여놨기 때문에 이 테이블을 키친에 평행해서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좀 잘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형태에서는 이 가구 배치가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특히 이렇게 넓은 테이블을 사용해야 했을 때 얘를 어떤 각도로 놓을 거냐, 이쪽의 각도에 맞게 놓으면은 굉장히 좀 지저분한 형태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키친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기 때문에 키친에 맞춰서 이렇게 정갈하게 배치를 완료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거실에 공간을 조금 더 많이 확보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설계의 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이쪽은 아까 그 넓은 창이 있던 공간이고, 거기에 선반으로서 다 채워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계단이고, 계단으로 올라가는 그 계단 하부에는 이렇게 화장실을 마련해 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이 있어요.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카운터라고 써 있습니다. 웬 개인 주택에 카운터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것도 1층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입니다. 2층은 보면 가운데 거실이 또 있고요. 여기는 다 방입니다. 방이 두 개가 있고, 이쪽은 이제 드레스룸과 욕실과 화장실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올라가면은 구조가 비슷해요. 여기도 커다란 거실이 있고, 여기는 이제 방입니다. 메인 베드룸 같이 보이는 방이 있고, 이쪽 두 개도 모두 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좀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1층에 LDK가 다 있는데 굳이 2층과 3층에 왜 또 거실을 놨을까 라는 부분도 1층을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특이할 만한 점이 여기 계단실입니다. 계단실에 보면은 계단 참은 여기까지거든요. 근데 공간이 더 나와 있어요. 이 공간이 뭘까? 자, 짐작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 공간은 전층을 통과하는 이런 통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종의 샤프트 공간이죠. 1층과 3층을 다 뚫어놔가지고 이런 장치를 굳이 왜 만들었을까요? 이런 장치를 만든 이유는 바로 소통 때문이죠. 1층에서 엄마가 3층에 있는 아이를 부르더라도 바로 이제 소리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전층을 아우러서 가능하다는 그런 장점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옥상에 보시면은 이렇게 넓게 마루 데크가 깔려 있고 이쪽에 일부분에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 같이 녹지가 일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까요? 내부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입구에서 사진은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큰 테이블을 놨기 때문이죠. 그런데 거실로 들어가서 찍으면은 이렇게 굉장히 좀 넓은 거실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보시면 왼쪽은 이제 뭔가 책장으로 꽉 찬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뒤에서 설명드리고, 보시면 앞쪽에는 이제 키친과 다이닝룸이잖아요. 근데 거실과의 최소한의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작은 벽을 하나 설치를 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재밌는 장치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기둥의 역할도 물론 하겠지만 이렇게 키친과 다이닝룸 그리고 거실을 최소한으로 구분한 그런 장치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시선도 일부 차단을 하고 공간의 구획도 이 벽 하나로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사진이 이제 이 주택의 핵심 사진인데요. 아까 밖에서 본 사진과 같이 굉장히 커다란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안쪽은 이렇게 모두 60개의 칸을 가진 선반 혹은 책장으로 조성을 해 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대단하냐면, 자, 이 용도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여기는 이제 개인 주택이기도 하지만 이 1층 같은 경우에는 주간에 한해서 키즈 카페로 이용을 한다고 합니다. 키즈 카페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키즈 카페 같은 그런 형태는 아니고, 이 동네에서 이제 남편들이 출근을 하면은 어머님들께서 이제 낮에 시간이 빌 때 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나와서 아이들은 뭐 책을 보거나 놀 수 있고 이제 커피를 한잔 할 수 있는, 그렇게 들렀다 가는 그런 공간으로서 사용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100% 프라이빗한 공간으로서 만들면 안 됐던 거죠. 이제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섞어서 혼합해서 만든 그런 공간이 됐어야 했기 때문에 이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여기 왼쪽 창에는 블라인드가 설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내리면 닫혀지고 올리면 다 뚫려지는 그런 형태인데, 여기는 이 60개 칸마다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내 맘대로 블라인드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잘 통할 수 있는 이 가운데 부분 대충 이렇게 다 막아놨죠. 이렇게 합판 등을 통해서 다 막아놨고, 그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화분이랄까 책이랄까 이런 물품들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배치를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발상이죠. 일종의 커다란 책장을 이용한 블라인드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재밌는 점이 이 단면이에요. 보통 책장의 단면은 깔끔하게 마무리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 단면의 재질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질이 또 특이한 게 이거는 이제 테이블 사진이거든요. 뒤에 책장과 마찬가지로 테이블도 같은 형태로 제작이 된 목재인데 보시면 여러 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가운데는 이렇게 보면 파티클 보드 같은 느낌이죠. 이제 압축 합판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나머지 겉에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한 자작나무 같은 재질로 마감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안쪽 면은 굉장히 깔끔하죠. 그리고 약간 샌드위치 같은 느낌처럼 다양한 자재가 보임으로써 인해서 그 디테일이 살아있다, 그 부분에서 재미를 또 느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저녁 무렵의 거실입니다. 이때는 온전히 프라이빗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겠죠. 자, 그리고 우측에는 계단이 위치를 해 있고요. 자, 계단실의 모습입니다. 이 계단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왜냐하면 특이한 비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통의 건축물을 보면 모든 게 다 뻔한 스케일로 돼 있죠. 다 모듈 형식을 택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스케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여기는 보면 굉장히 좁아요. 이런 느낌을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 르꼬르비제의 건물에서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푸아시에 있는 빌라 사보아에 가보면은 방으로 진입하는 어떤 골목이 있는데, 그런 골목도 한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을 정도로 좁은 폭을 가지고 있고, 천장고는 굉장히 높은, 굉장히 특이한 비례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공간을 경험하게 되면 굉장히 좀 기분이 재밌어지거든요. 약간 그런 느낌도 여기서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특이한 비례감을 가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또 이 보면 아까 도면에서 설명드렸지만 여기까지가 계단 참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난간이 되는 거고, 그 뒤에 공간이 더 있잖아요. 이거는 일종의 어떤 샤프트 공간, 그리고 어떤 아트륨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2층입니다. 2층에 계단에 올라와 가지고 거실을 본 모습인데요. 이게 주택의 형태 때문에 그렇지만 이렇게 살짝 꺾여 있는 형태잖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공간에서 굉장히 재미를 느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뭐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보면 거의 대부분이 다 네모 반듯해 가지고 어떤 율동적인 재미를 찾기가 힘들어요, 평면에서. 그런데 이렇게 한 번만 꺾여져 있어도 굉장히 호기심이 생기고 가보고 싶은 그런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실을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렇게 창호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딱 4등분만 해놨어요. 아래층에 비해서 창호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4등분만 해서 적정한 비례를 택한 거라고 보여지고요. 여기 보시면 3개의 문이 지금은 오픈해 놓은 상태예요. 이렇게 벽 안으로 다 수납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오픈을 하게 되면은 거실을 조금 더 넓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층 더 올라와 가지고 이제 3층 거실이에요. 3층 거실은 이제 욕실이라든가 화장실이 이제 2층에 있기 때문에 3층은 거실이 좀 더 넓은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집의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재밌는 공간이 있죠. 이렇게 쑥 파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법한 공간이 있고, 이 부분이 사실은 뒤에 메인 베드룸이 있거든요. 메인 베드룸에 옷장을 조성을 하고 남은 공간을 이렇게 재밌게 조성을 한 그런 형태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옥상 살펴볼 건데요. 옥상 굉장히 좀 널찍하게 아주 깔끔하게 잘 만들어 놨죠. 코로나 시절이기 때문에 옥상에도 이렇게 수전을 설치를 해 놨고요. 일부분에는 이렇게 녹지도 조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건축가가 의도한 바는 아까 1층의 마당 같은 경우에는 폐쇄적이고 프라이빗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면, 이 옥상은 굉장히 뻥 뚫려 있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공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변에 보면 이렇게 산이 있잖아요. 바로 옆에 산이 있는데, 이 산에서 봄에 피는 그 벚꽃이 굉장히 이쁘다고 하고요. 주변에는 축제 때가 되면은 이제 불꽃놀이를 하기 때문에 그 불꽃놀이를 보는 재미도 굉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옥상 같은 경우에는 뻥 뚫린 시야를 바탕으로 굉장히 시원하게 답답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족들이 아마도 굉장히 잘 사용하는 그런 옥상 마당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리드라는 핵심 포인트를 품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설명드렸고요. 이렇게 책장을 온전히 벽체로 다 덮어가지고 이거를 이제 약간 커스터마이징 된 블라인드로 사용한다, 이런 아주 재밌는 개념의 주택이었고요. 다음에도 또 이렇게 재밌는 주택 찾아가지고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